네, 이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얘들아, 속도하고 가속도가요, 미분의 제일 마지막 단원인 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다음 시간에 적분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미분의 마지막 단원이 속도와 가속도라는 것은 이 미분의 꽃이라는 거죠. 여러분, 미적분학을 만든 사람이 뉴턴이거든. 뉴턴은요, 변화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뭐에 대한 연구? 변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행성 운동, 또는 이제 물체의 낙하 운동, 자, 또는 날씨 예측부터 시작해서 주식 시장의 분석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사물의 속도를요, 측정하는 그 방법을 수학적으로 규명한 게 미적분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적분학은 결국 변화에 대한 연구이면서, 자, 그로 인해서 과학, 공학, 경제학에 굉장히 강력한 도구로 이용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얘들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거창한 거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뉴턴이 다양한 운동, 다시 말하면 사물의 속도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건데, 이 수투에서는요, 뭐만 다룰 거냐면 직선 운동만 다룰 겁니다. 자, 운동은 다양한 운동이 있죠. 자, 직선 운동이 있어요. 물체의 낙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직선 운동이 있고, 자, 평면 운동도 있습니다. 뭐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라든지요. 자, 공간 운동도 있죠. 좀 전에 행성의 운동이라든지 또는 유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건 다 공간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수투에서는 뭐만 다루겠다? 직선에 대해서 직선 운동만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자, 또는 수직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선 운동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살짝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얘들아, f 프라임 x가 뭐였죠? f 프라임 x 도함수요. 맞아요. 도함수 맞는데, 자, 이걸 다른 말로 얘들아 뭐라고 했었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자, 뉴턴이 뭘 연구했다고요? 변화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게 속도라는 거죠. 자, 시간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게 가속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도 뭡니까? 순간 변화율을 배웠다라는 거죠. 자, 순간 변화율이 뭐였었냐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었잖아. 그죠? 자,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자, fb에서 fa까지 변한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변화하는 이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것이 우리 순간 변화율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주어졌어요? 함수가 주어졌죠?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함수값의 변화율을 살펴본 거지. 기억나실까요? 그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였고, 그지? 자, 이걸 다른 기호로 뭐라고 썼었냐면 우리 dx분의 dy라고 했던 것도 기억날까요? 자,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거 한글로 적어볼게요. 자, x에 대한 y값의 변화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음 것만 볼게요. 속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밑줄 한번 꺼볼게요. 자,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다라고 했거든. 됐니? 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시간을 이제 t라고 할까요? 자, 위치를 x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기호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다시 볼게요, 얘들아. dx분의 dy를 뭐라고 한다고요? x에 대한 y의 변화율이라고 하자. 기호 약속이잖아. 자, 이거는요, 시간에 대한 x의 변화율이니까 이걸 기호로 뭐라고 나타낼까요? dt분의 dx 이렇게 나타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주어집니까? 함수가 주어지거든요. 자, y는 fx라는 함수에서, 자, 그래서 이 y를 우리는 다시 뭐라고 표현했었다? f 프라임 x라고도 나타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x가 위치인데 이 x가요. 자, 지금 위치란 말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움직이는 뭔가가 있을 때 위치가 변하잖아요. 시간이 변하면 위치도 변하잖아요. 가만 멈춰 있는 거에는 운동이라고 하지 않죠. 가만히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변하면 위치도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x를 t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또 다르게 기호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f 프라임 t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이거 다르게 또 y 프라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x 프라임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만 다룰 거다.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운동만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각이 t예요. 시각이 t. 거기에 자, 대응하는 이제 x 값이 있을 거야. 그 x 값을 ft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 얼마만큼 흘렀냐면 델타 t만큼 흘렀어요. 자, 그럼 여기는 자,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x 위치는 t 더하기 f의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까지가 이제 위치 변화량, 여기가 델타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순간 변화율은요. 뭡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거든. 자, 그럼 이거는 자, 평균 변화율을 찾아야 되겠죠.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어. 자, 그랬더니 위치도 자, t 더하기 델타 t 빼기 자, ft만큼 이제 위치가 변한 거죠. 요까지는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어? 이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게 순간 변화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기호로 뭐라는 소리라고요? 요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요 아이가 이제 f 프라임 t다. 또 다른 기호로 자, dt분의 dx다. 또 다른 기호로 x 프라임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속도를 나타내는데요. 자, 여러분 봐봐요. 자, 여기서 이 델타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자, 요 값이 무조건 오른쪽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요건 양의 값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 왼쪽으로 갈수록 작은 수잖아. 자,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을 때, 그때 이 위치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요 값은 양이지만은 요 위에 있는 요 분자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f't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자, 결국 자, 속도를 얘기하는데 요 아이가 이제 속도야. 그래서 속도를 우리 기호로 이제 v라고 나타내요. 자, 속도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요. 이 값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친구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른쪽으로 결국 직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들아 f't가요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자, 시각이 t이고 여기가 이제 t야. 자, 시간이 얼만큼 흘렀냐면 시간의 변화율은 델타 t만큼 흘렀어. 여기서 이제 시간이 t 더하기 델타 t인 거지. 자, 그런데 위치가요.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그죠? 자, 왼쪽으로 갔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값이 더 어떻습니까? 이 값이 더 작죠? 자, 그래서 이때는 더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으니까 요 값이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요 위치에서 왼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요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후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들아 f't가 0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직진도 아니고 후진도 아니니까 정지한 거를 얘기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직진을 했다가 운동이라는 게 결국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갔다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때는 속도가 양이고요. 다시 돌아갈 때는 속도가 음이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제로인 건 뭐냐면은 요때 얘기해요. 요때. 뭡니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적어볼까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속도가 0보다 크다, 직진. 속도가 0보다 작다, 후진. 자, 속도가 0이다, 정지 또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 속도는 다시 볼게요. 자,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시간 변화율, 위치 변화율. 그때 이제 순간 변화율이니까 델타 t를 0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기호는 다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속도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는 뭐냐면은 가속도는 얘들아 시간에 대한 뭐의 변화율이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델타 t를 얘기하죠. 속도의 변화율 델타 v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자, x가 지금 문제에서 x가 지금 ft라고 주어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f't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x 프라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을까? 요거를 이제 미분했다는 소리죠. x 프라임. 자, 그러면
이거는 v를 미분했다는 소리니까 v 프라임이 되는 거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가속도. 가속도는 기호로 A라고 쓸 겁니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인데 여기까지는 평균 변화율이야. 이때 이제 시간을 0에 거의 가까이 보내버리면은 이건 순간 변화율이 되죠. 시간에 대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게 가속도라는 거고요. 그거를 기호로 자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dt분의 dv라는 거고 v 프라임이라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x 프라임이 v니까 다시 v 프라임 뭐겠어? x를 두 번 미분한 거. 이해되시죠? x를 두 번 미분한 거다. 다시 말하면 ft를 자 두 번 미분한 게 뭐다? 가속도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위치, 자, x는 자,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요. 이게 시간에 대해서 자, x가 변하니까 위치는 변하니까요. 자, x 시간에 따라서 위치는 변하니까 t에 대한 함수식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문제에서. 자, 그럼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된다. 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속도는요, 부호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속도가 0보다 크면은 직진이에요. 자, 속도가 0보다 작으면 후진입니다. 자, 속도가 0이면은 정지 또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속도의 절대값을 씌웠어. 그게 뭐예요? 바로 속력이라는 거죠.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